요 위에 것까지는 어제 다 이야기했고 오늘 할 건 요거 두 개인데 식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는데 이제 문제도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풀게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은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둘 다 중요한데 특히나 이 두 번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뭐 2학년 때 되시면 수학 2, 뭐 수학 1, 수학 2에서 이제 다른 뭐 좀 특이하게 생겨먹은 삼각형 그래프들을 그릴 때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김에 다 같이 이야기할 거니까 좀 보시고요. 첫 번째로 일단 절대값이라는 건 쳐다보면 절대값 자체는 뭐 뭔가 바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러기는 원래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걸 먼저 없애셔야 돼요. 절대값을 없앤다는 건 절대값의 부호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건데 이미 우리 알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절대값 A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절대값이라는 건 이제 크기만 남기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자면 다 양수로 만들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A가 양수였으면 절대값을 씌운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A다 그런 이야기예요. A가 양수인 경우에. 대신에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떼내야 되죠. 이제 마이너스를 떼낸다는 건 거꾸로 마이너스 하나 붙인다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양수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죠. A가 0보다 작을 땐. A가 0인 경우는 사실 아무 데나 둬도 상관없거든요. 위에다 주나 밑에다 주나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0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데나 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위에다가 주로 많이 붙여줘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건 저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건 미지수 x가 절대값이랑 같이 붙어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x-a 이렇게 생긴 녀석도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x-a이란 녀석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써보면 x-a가 0 이상이면 이렇게 생긴 거고 x-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것이 되는데 요 뒤에 괄호 안에 써 있는 것도 약간 이상하죠? x-a가 0 이상, x-a가 0 미만? 약간 이상하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바꾸죠. x가 a 이상, x가 a 미만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죠?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어차피 a는 정해져 있는 숫자일 테니까 x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얘가 양의 값을 가진다면 그냥 나올 것이고 음의 값을 갖는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x가 a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의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x란 녀석이 a라는 값보다 크냐 작으냐 하거든요. 그럼 x가 a라는 값을 갖는 경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그걸 기준으로 좌우로 달라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다시 x가 a라는 값을 갖는다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순간이더라 라는 거거든요.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이 뭔가 약간 이상해지는 순간이고 아예 0보다 계속 작거나 아예 0보다 계속 크면 어쨌든 하나의 식으로 확정이 난다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순간 그때가 중요하고 그거보다 작거나 그거보다 크면 그냥 하나의 식으로 딱 확정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을 쳐다보면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범위를 나누어 가지고 식을 하나로 확정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손쉬운 녀석으로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1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절대값을 없애면 된다고요. 절대값을 없앤다는 건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1이 0이 되는 순간 x가 1이 되는 순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보면 x가 1보다 크면 양의 값을 가질 거니까 그냥 튀어나올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음의 값을 가질 테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런 모양새가 될 거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녀석은 x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저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세요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1을 기준으로 하나는 x-1이래요. x-1은 원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중에 1보다 큰 것만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살아남을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녀석 중에 1보다 작은 것만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건 이거와 이거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요점의 좌표는 참고로 1,0이에요. x좌표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에서 이렇게 딱 x축이랑 만나는 이렇게 V자로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거야. 절대값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손쉽게 풀 수 있는데 절대값이 여러 개가 붙는 거죠. 뭐 두 개만 할까요? 절대값 x랑 절대값 x-1 두 개를 더한 어떤 녀석이라고 보면 얘도 푸는 방법이야. 절대값을 그냥 확정하시면 되거든요. 절대값을 확정하겠다는 건 이제 부호를 보겠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0이 되는 건 0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건 x가 1인 거니까 우리는 x가 0인 거, x가 1인 거. 그래서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 거고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예 0보다 작을 때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식을 다 확정해서 푸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대충 예상을 하고 그 설명은 스킵을 하고,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범위를 다 나누어서 식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뭔가 식이 달라져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에 식이 달라진다고? 그 순간이 아니면 하나의 식으로 확정이 나요. 다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딱 지나치는 순간에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 x라는 녀석의 부호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였다가 0보다 커지면 플러스 x로 바뀌죠. 1을 지나가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x가 점점점 커지다가 1을 딱 지나가는 순간에 1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다가 1을 딱 벗어나는 순간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순간에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고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x1차고 얘도 x1차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3개로 나누어 봤자 어쨌든 여기도 직선일 거고 여기도 직선일 거고 여기도 직선일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이해되죠? 얘도 보시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긴 했지만 1차 식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 직선이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문제는 1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바람에 x 앞의 개수가 달라졌어요. x 앞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기울기였거든요. 직선에서는. x가 1인 순간에 기울기가 달라졌어요. 직선인데 기울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는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에 x 앞에 부호가 바뀌는 바람에 꺾였다고요. 끊어지진 않아요. 꺾이기만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추를 해보자면 x가 0이 되는 순간에 이 녀석은 x가 1일 때 부호가 바뀔 거기 때문에 0을 지나가는 순간은 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한테는 중요하지. 0이 되는 순간에 이 녀석은 부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x 앞에 개수가 달라졌다는 거고, x 앞에 개수가 달라졌다는 건 직선 입장에서 보면 꺾였다는 이야기라고요. 언제 꺾인다고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그 두 군데에선 직선이 아마 꺾였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점, x가 0일 때랑 1일 때 말고 나머지는 그냥 직선이에요. 안 꺾여요. 찍찍찍 그어지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다시
원래는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풀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이 x가 1이거든요. 그때가 꺾어지는 거니까 1 대입해 오시면 1,0을 지나가요. 그래서 1,0에다 점 딱 찍어 놓고요. 이 점이 꺾이는 점이구나. 중요한 점이구나. 그리고 나서 1보다 클 때 작을 때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1보다 크면 그냥 x-1 이렇게 나갈 거니까 기울기가 1인 녀석이거든요. 기울기가 1인 녀석이라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 정도 기울어진 정도로 직선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이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얘를 그리러 와보면 이런 겁니다. 꺾이는 점이 어디냐 하면 x가 0일 때랑 꺾이는 점 x가 0일 때 하고 x가 1일 때 하고 요 두 군데가 꺾이는 점이에요.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 그때 y좌표를 찾아보면 x에다 0 대입하면 얘는 0이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죠. 그래서 y는 1 0,1이 하나 꺾이는 점이고 1 대입해보면 이거 0 되고요. 요거 1이에요. 그래서 y는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0,1과 1,1 이 두 점이 꺾이는 점이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0,1이 여기 1,1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보면 점 찍은 요 두 점은 꺾이는 점이에요. 꺾어졌을 거고 이 두 점 외에 나머지는 그냥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는 보나마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오른쪽이랑 왼쪽이 문제인데 오른쪽부터 보시면 x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x가 1보다 큰 영역이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x고 x-1이에요. 뒤에 오는 마이너스 1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x 앞에 개수가 중요한데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로 나갈 거니까 x 앞에 개수는 2예요. 그죠? 2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다고. 기울기가 2라는 건 x가 1 변하는 동안에 y는 2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생각보다 약간 가파르게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는 건 당연하고요. 꺾이기만 하는 거니까. 0보다 작을 때도요. 당연히 요 점을 지나갈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도 x 앞에 마이너스 1 붙어 있어요. 둘이 더할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요. 마이너스 2니까 대략 요 정도의 경사를 가진 직선일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꺾이는 점 찾아서 찍고 이어놓고 최종적으로 양쪽 옆에만 기울기가 대충 요 정도구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해보면 빠르게 x-1, x-2, x- 좀 불편하게 4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절대값이 3개나 붙어 있어요. 어쨌든 다 1차니까 직선이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꺾어지는 점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꺾이는 점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거니까 x가 1, x가 2, x가 4라는 점에서 꺾일 거고요. x가 1일 때 y의 값은 1을 대입해보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 씌울 거니까 1이고 마이너스 3이지만 절대값 씌울 거니까 3이에요. 그래서 1,4 이렇게 생겼고요. x에 2 대입해보시면 얘가 0이고 요거 1이고 요건 2예요. 그래서 3 이렇게 되고요. 4 대입하시면 요거 3 요거는 2 3이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1,4 2,3 4,5 저 세 점이 꺾어지는 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밑에다 이렇게 x축 여기 y축 이렇게 있다고 보고 점 일단 3개 찍어야겠죠? 1,4는 여기 2,3은 여기 4,5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 3개의 점이 꺾어지는 점이고요. 저 3점 사이사이는 그냥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으시면 되고 얘도 그냥 이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양 옆이 문제인데 이제 해보시면 x가 4보다 클 때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러니까 3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울기가 3이라는 건 x가 1 변하는 동안에 y는 3 변해야 돼요. 그래야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가파른 녀석이 되겠죠. 그죠? 요거 왼쪽 편으로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어서 반대쪽으로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이 그래프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x가 1보다 작을 때, 1에서 2 사이일 때, 2에서 4 사이일 때, 4보다 클 때 다 영역을 나누어서 식 다시 찾고 그 그래프 그려가지고 다시 막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당연히 얘가 훨씬 편하겠지. 그죠? 조금 불편하게 생긴 녀석도 하나 봅시다. 여러분 드린 정석책 보시면 아이고 이걸로 정석에 보시면 이제 그 기본 문제 2-6번은 1번만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데 절대값 요거 하나 들어있죠. 꺾어지는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꺾이는 점의 좌표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그 점이 꺾이는 점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기울기가 1이에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꺾이는 점이고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두 번째 거 보는 거예요. 이거. 얘도 절대값, 얘도 절대값. 두 개 붙어 있지만 어쨌든 1차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직선일 거고요. 꺾이는 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랑 x가. 그 경우에 y값 찾아보시면 둘 다 3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3, 1,3 이 두 점이 꺾어지는 점이고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그냥 직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오른쪽 왼쪽에선 기울기만 보시면 될 텐데 기울기가 2랑 마이너스 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생겨먹은 식이 지울 걸 그랬네요. 생긴 식이 아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3, 1,3 이거 두 점이었고 아예 1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여서 기울기가 2일 테니까 이렇게 둘 다 작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세 개로 다 나누어서 푸시면 약간 불편해진다고요. 이것도 초반이니까 정석에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뒤에 가시면 조금 다른 방법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나와요. 절대값 100개짜리 막 이런 거 나온다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이 엄청 여러 개 있죠. 조금 무섭게 생겼고요.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생긴 식을 이번에 하나 그려봐요.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2x 빼기 3 마이너스 x 빼기 5 너무 숫자 더러운가? 4 뭐 이 정도라고 봅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아까 뭔가 약간 규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x 앞에 개수가 다 1도 아니고요. 심지어 여기 마이너스 이런 것도 껴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똑같다고. 부호만 확정하고 나면 어차피 계속 직선이고요. 그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에 꺾어질 거야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푸는 건 똑같아요. 얘도 꺾이는 점을 찾는 거고요. 꺾이는 점의 x좌표 하나는 1이고 또 하나는 2분의 3이고 또 하나는 4예요. 이 각각의 경우마다 y좌표 생각해보면 y값은 1을 대입해보면 이건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이었으니까 1이고요. 1 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3이에요. 그런데 1에서 3을 빼란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죠? 산수하는 겁니다.
2분의 3은요. 집어넣어 보시면 요거 2분의 1 헷갈리게 쓰자고요. 얘는 0이니까 됐고요. 요거는 빼기 2분의 3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2분의 5예요. 그 2분의 5를 빼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4 대입하시면 요거 3 5 8 맞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꺾이는 점이 1, 마이너스 2 2분의 3, 마이너스 2 4, 8 이렇게 세 개가 꺾어지는 점이에요.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일단 꺾이는 점부터 찍자고요. 1, 마이너스 2래요. 이거 많이 내려가야 되네. 1, 마이너스 2는 여기쯤. 2분의 3, 마이너스 2래요. 2분의 3이면 요거 약간 옆에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은 4, 8이에요. 1, 2, 3, 4 1, 2, 3, 4, 5, 6, 여기 있습니다. 나 숫자 맞게 쓴 거지? 이렇게 점이 3개고요. 이 세 점 사이는 그냥 직선으로 찍찍찍 이어진 거니까 요거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녀석이고요. 양옆이 문제인데 이 양옆은 역시나 기울기만 볼 거라고요. x가 4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그럼 x 앞에 개수는 1,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상태니까 약간 평평한 이렇게 얘보다는 조금 평평한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될 거고 아예 1보다 작으면 음수, 음수,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어서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내려오다가 잠깐 평평해지고 엄청 가파르고 조금 가파르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범위를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단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훨씬 더 간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식 여러 개의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녀석은 꺾어지는 점이 어디인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꺾어지는 점 사이사이는 그냥 있고 나머지는 기울기만 가지고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나중에 막 방정식 푸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밑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에서 두 번째 건 RPM 보시면 돼요. 요거거든요. 한글로만 이렇게 4줄 딸랑 써 있는데 요 끝에 보시면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대칭이동 뭔지 혹시 책 있으시면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랬다고요. 그 대칭이동 얘기만 짧게 하고 나서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보통 함수 그러면 y는 fx 이렇게 쓰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요. fx, y는 0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야 이렇게 쓴 거라면 이거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0이야 라고 쓴 거예요. 이거랑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인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 같은 거 할 때 x나 y가 변하는 걸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필요한 거 대칭이동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만 빨리 확인하고 가자면 a, b라는 점과 fx, y는 0이라는 함수 혹은 도형 이 녀석을 평행이동할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죠. x좌표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고맙게도 함수도 똑같이 x, y는 0 이렇게 돼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일단 생략.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눈치챌 수 있지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y 좌표는 차라리 가만히 있고요. x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 b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돼요. 역시나 기억해야 될 건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면 사실은 x축 대칭 이동 한번 하고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 하시면 원점 대칭 이동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라는 이야기여서 x도 y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요. 그래서 함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도형을 또는 어떤 함수를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원점 대칭 이동하면 그 둘의 부호가 다 바뀌더라 라는 거고, 거꾸로 생각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다는 건 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소리구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겠다는 건 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할 때 나오던 내용 중에 오늘 필요한 걸 싹 뜯어서 이야기한 건데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y는 fx라는 녀석이 x축, y축에 생긴 곡선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냥 만만한 게 2차니까. 이렇게 생긴 2차 곡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네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y는 절대값 fx라는 녀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고, 세 번째는 이게 네 번째인데 차이는 뭐냐면 이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고요. 얘는 x에만, y에만, x랑 y에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식을 좀 써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정말 그냥 y는 식 전체 통째로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 이거고요. 얘는 x가 들어갈 자리에 절대값 x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해되죠? 얘는 그냥 식 써놓고 껍데기 하나 딱 씌운 거라면 얘는 원래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절대값 x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특히나 이 녀석은 절대값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지만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해요. 이거나 같은 겁니다. x가 들어갈 자리에 절대값 x를 썼구나 라는 거고, 그럼 얘는요 절대값 y는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 녀석은 절대값 y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식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보자고 제가 노란색 식을 쓴 건데 어쨌든 파악을 하기는 식 전체가 절대값인지 x에만인지 y에만인지 혹은 x랑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거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있으다 마나야.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죠? 얘부터 보시면 이런 건데 원래 그래프가 x축에 y축에 노란색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였다고 보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있으나 마나예요. 원래 거랑 똑같다고. 근데 이거 자체가 이 그래프에서는 원래 y값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여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절대값을 씌운 거나 안 씌운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양수의 값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는 x축 밑에 있는 요 녀석인데 x축 밑에 있는 얘네들은 이 값 자체는 음의 값을 갖거든요. x축 밑에 있으니까 y좌표가 음수인 애들이잖아요. y의 값이 음수인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마이너스를 통째로 붙였다는 이야기고요. 우변의 식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사실은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y는 a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결국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건 x축 대칭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들어있던 녀석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진 녀석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차피 x축 위에 있던 애들은 그냥 그리는 거고 x축 밑에 있던 애들만 접어 올리는 거다. 양의 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y는 맨날 양수만 가져야 되거든요. y가 음수이면 절대값이 음수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맨날 양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밑에 걸 접어 올려가지고 양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식 전체의 절대값은 밑에 걸 접어 올리는 거야 이거고요. 두 번째로 와서 보면 약간 좁은데 x축 y축에 원래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얘도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x만 먼저 생각할 텐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즉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있으나 마나예요. 즉 원래 그림이랑 똑같아요.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x가 0보다 크면 원래 그림이랑 똑같아요. x가 0보다 크다는 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은 절대값 x나 그냥 x나 똑같으니까 원래 그림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런 그림이에요. x가 0보다 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y값 자체는 음수가 나오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요. 이렇게 생겼고 대신에 x가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인데 절대값 x래. x가 0보다 작으면 이거 누가 되는 거란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x가 들어있었어야 할 자리에 x에다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꼴이 돼버렸다는 이야기고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빨간색 곡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 데칼코마니 하는 겁니다. y축 대칭 이동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 얘가 이 그림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귀찮지만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해보면 이런 건데 요 절대값 아까 말한 것처럼 x가 0보다 크면 그냥 fx 이렇게 생겼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두 개를 다 그려보면 x축, y축에 얘가 fx고 얘는 f-x겠죠. 왜냐면 y축 대칭이 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둘 다 그린 거야. 그런데 얘는 0보다 클 때만 살리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살리는 거고요. 얘는 0보다 작을 때만 살리라고 했으니까 얘만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 다 집어치우고 빨간색만 살아남아서 저렇게 약간 W 비슷한 모양새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녀석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라는 겁니다.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X축, Y축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텐데 아이디어는 비슷하거든요. Y가 0보다 크면 절대값 Y나 그냥 Y나 똑같아요. Y가 0보다 크면 이라는 건 X축 위에를 얘기하는 거지. 얘하고 얘는 똑같이 생겼다고요.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그럼 Y가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인데 Y가 0보다 작을 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거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겠다는 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요 빨간색 곡선을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야. 참고로 여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약간 어색하죠. 이런 그림을 실제로 우리가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절대값이 아니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해서 알지만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요. 이 그림 자체는. 왜냐하면 이 x값은 y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씩 안 만나요. 심지어 여기를 그으면 두 개씩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수 그래프가 아니에요. 절대값이 아니면 이런 절대값을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 우리가 흔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도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는 거 요거까지 보시면 이런 건데 x축 y축에 원래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지금 얘는 x에도 y에도 절대값이 있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아요. 있으나 마나 절대값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는 건 1사분면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1사분면은 원래 곡선이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이 문제인데 요리로 넘어가 볼까요? 2사분면은 y는 0보다 큰 상태고요. x는 0보다 작은 상태거든요. y가 0보다 크면 됐고 x가 0보다 작으면 x자리에 마이너스 x y축 대칭. 이 그림 y축 대칭.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3, 4분면은 x도 음수, y도 음수.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 그럼 1, 4분면에 있는 그림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고 눈치챘죠? 4, 4분면은 요거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노란색은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도 해서 이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쨌든 이따위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억지로 절대값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사실은 보기 힘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식 전체 절대값 씌워진 거. 이거는 이미 여러분 많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꽤 많이 나온 녀석이어서 이거는 뭐 그렇다 칠 텐데 얘는 그리는 방법이 사실은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한 번만 머릿속에 딱 잘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잘 써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린다는 건 원래 그림이랑 똑같아요. x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고요. y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고 x, y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냐? 할 때마다 헷갈리네. 데칼코마니? 뭐 어쨌든 데칼코마니인지 뭔지 복사한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0보다 클 때 그냥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 그냥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얘도요.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y가 0보다 클 때 그냥 그리고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x랑 y랑 둘 다 0보다 크대요. 그냥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해서 그림을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 x에만 혹은 y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직선 꺾이는 거 있죠? 그거랑 이거랑 이 두 가지가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혹시 이 둘 다 가지고 풀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범위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그냥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거보다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PM으로 보시면 23유형이거든요. 꽤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그냥 문제 몇 개만 이렇게 떨렁떨렁 들어있어요. 또 요거까지 풀어보고 나서
보시면 요 첫 번째 있는 건 이거 그래프 그리고 요거 그래프 그려서 만나게 하세요인데 얘 그래프는 되게 쉽게 생겼죠.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이에요. 꺾이겠죠? 어디서 꺾이냐면 2,0에서 2,0에서 꺾여요. 2보다 크면 기울기가 1이고 2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이걸 마치 원래는 그냥 x-2라는 게 있었는데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마찬가지야, 그림은. x-2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식 전체의 절대값이 그려져 있다는 건 위에 있는 건 내비두고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그림이 똑같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가 2,0이고 얘는요. 기울기 m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선이 될 수 있지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0,-1인 거지. 0,-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래요. 근데 그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면 만난 거지 뭐. 그죠? 그럼 얘를 도대체 어디까지 움직여야 안 만나는 건지 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릴 거라고요. 밑으로 내리다가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까지는 만날 건데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만나죠. 그래서 계속 안 만납니다. 계속 안 만나다가 얘랑 평행한 거 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위에 가서 다시 만나요. 그죠? 저 위에 가면 다시 만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네. 요거 보다 아예 더 커. 계속해서 커. 그럼 만날 거고요. 요거보다 작아. 그러면 또 계속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것도 이제 직선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좁으니까 요 점이 아까 0,-1이었어요. 여긴 2,0이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시면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0,-1에서 2,0까지니까 x축으로는 2칸, y축으로는 1칸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녀석의 기울기는 얘랑 평행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찾은 기울기의 경계가 2분의 1보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인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찾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는 건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의 답은 m이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m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일 거거든요. 찾은 두 개의 가운데는 안 만나요.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들은 숫자 0 이런 거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0인 상태는 이거잖아요. 안 만나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선 안 만난다고. 오히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져야 만나고요. 2분의 1보다 더 커져야 만나요. 그럼 2분의 1보다 커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고 하다 보면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 두 개가 하나는 요 방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요 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 딱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m이 없어요. m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0이죠. x가 아무리 변해도 y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인데 요거는 x가 변하지 않아요. x는 0, y는 무수히 많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요. 2분의 1에서 점점 기울기를 키우다 보면 기울기가 엄청 커져요. 엄청 커지다가 딱 서는 순간 기울기는 없어지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엄청 작은 숫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억. 그리고 얘가 야금야금 커져서 마이너스 1도 되고요. 0도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1 됐다가 2 됐다가 3 됐다가 10억 없고 다시 마이너스 10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순간엔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사이에 들어있는 기울기인데 이 사이에 들어있는 건 그냥 숫자 2개 찾아서 그 사이에 들어있어 이렇게 풀 게 아니고 뭐보다 큰지 작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어쨌든 답은 요거다 라는 거고 뭐 더 자세한 거 이제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러 가면 또 길게 얘기하면서 하게 되겠죠. 그 밑에 466번인데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지만 그래프 그릴 수 있니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도 말이 많네요. 할 거 많아서 말로만 할게요. 꺾이겠죠? x가 2일 때랑 x가 마이너스 4일 때 점 찍고 사인은 있고 양옆으로 기울기만 보시면 돼요. 그죠? x가 2보다 크면 기울기가 얼마니? 뭐 알죠? 아직도 부끄럽죠? 마스크를 써서 그래요. x가 2보다 크면 요거는 1이고 요것도 1인데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0x잖아. 그죠? 기울기가 0이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x가 2보다 커도 이렇게 생겼고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이에 뭔가 있겠지. 그림. 그죠? 해보시면 되고. fx 그림이 요 따위로 생겼대요. 그리라고 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그리자고 했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그리고 x가 0인 걸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M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고 계시면 아주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조금 연습이 필요하긴 할 텐데 뭐 정석 프린트 드리기도 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수 단원은 끝을 내도록 하고요.